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영상을 멈추고 지난 시간에 읽은 글 민화를 다시 읽어볼 겁니다. 이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중요한 내용에 밑줄을 치면서 읽어보세요. 각 문단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 하나를 골라서 밑줄을 치면서 읽어보세요. 다 읽은 친구들, 다 밑줄을 친 친구들은 영상을 다시 재생해 주세요. 자, 다 한 친구들은 교과서를 함께 봅시다. 여러분은 어디에 밑줄을 쳤나요? 선생님은 이 세 문장을 각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글에서 중요한 내용을 잘 찾을 수 있으면 내용을 간추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글을 읽고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148쪽을 보겠습니다. 묶을 수 있는 낱말을 찾아 쓰기 할 거예요. 교과서 보기 전에 한번 영상을 보세요. 사과, 배, 복숭아, 딸기, 자두, 귤이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이 낱말을 어떤 낱말로 묶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것들은 모두 과일이니까 과일이라는 낱말로 묶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묶을 수 있는 낱말을 찾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봅시다. 연필, 지우개, 색연필, 자, 공책. 이건 어떤 낱말로 묶을까요? 그렇죠. 학용품이라는 낱말로 하나로 묶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 민화에 나온 낱말들을 그것들을 대표하는 한 가지 낱말로 묶어볼 거예요. 어디에 나오냐면 147쪽에 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쓰여져 있는 글씨 낱말들이 있죠. 이 낱말들을 묶어봅시다. 자, 먼저 호랑이, 까치, 물고기, 사슴, 학, 거북, 토끼, 매. 자, 이거는 어떤 낱말로 묶을 수 있죠? 그렇죠. 바로 뒤에 나오는 동물이라는 낱말로 묶을 수가 있겠죠. 동물. 자, 이런 식으로 묶어봅시다. 다시 돌아왔어요. 자, 첫 번째 호랑이, 까치 요것들은 동물이라는 말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소나무, 대나무, 모란, 불로초, 연꽃, 석류 이것들은 그렇죠. 식물이라는 낱말로 묶을 수가 있겠죠. 혜태, 용은 상상의 동물이라는 낱말로 묶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글의 내용을 간추릴 때 여러 낱말들이 나와서 문장이 너무 길다 할 때는 이렇게 여러 낱말들을 묶어서 간단히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48, 149쪽 넓게 펼쳐져 있는 부분 같이 봅시다. 민화의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여기에는 여러분들 교과서 맨 뒤에 붙임 7에 있는 붙임 딱지를 쓸 겁니다. 붙임 7에 붙임 딱지를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말풍선에 들어갈 붙임 딱지 3개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같이 해볼 겁니다. 붙임 딱지 준비했나요? 그럼 한번 첫 번째부터 봅시다.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을 간추렸네요. 어떻게 간추렸냐면 우리 아까 전에 중요한 내용이라고 밑줄 친 거 있죠?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문단에서 민화는 옛날 사람들이 널리 사용하던 그림이에요 라는 문장이 가장 중요해서 그걸 간추려 왔고, 두 번째 문단에서도 민화의 쓰임새는 여러 가지였어요 라는 문장이 제일 중요해서 그걸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럼 이건
이 세 가지 붙임딱지 중에서 어떤 거에 해당할까요? 그렇죠. 각 문단의 중요한 내용을 찾아서 정리한 거죠. 1번 문단, 2번 문단에서는 제일 첫 번째 문장이 중요해서 그걸 가지고 왔어요. 자, 두 번째 149쪽입니다. 그럼 3번 문단에서는 우리 아까 요 문장이 중요하다고 골랐는데 아니 중요한 내용을 고르긴 했는데 너무 길어요. 이 문장을 그대로 갖다 쓰면 내용을 간추렸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린 이걸 아까 찾았던 묶을 수 있는 낱말을 사용해서 이렇게 짧게 간추릴 수 있습니다. 동물, 식물, 상상의 동물이라는 낱말로 묶어서 문장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럼 이건 붙임딱지 3개 중에서 어떤 걸 붙이면 될까요? 그렇죠. 묶을 수 있는 낱말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요게 들어가면 되겠죠. 묶을 수 있는 낱말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정리한다. 자, 마지막 봅시다. 자, 우리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중요한 내용을 다 정리를 했어요. 잘 했는데 근데 문장이 딱딱 떨어져 있어서 막 자연스럽진 않네요. 그래서 이 문장들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민화는 옛날 사람들이 널리 사용하던 그림으로 쓰임새가 여러 가지였어요. 그리고 동물, 식물, 상상의 동물과 같은 다양한 소재를 사용했어요. 이렇게 이어주는 말을 사용해서 3가지 문장을 연결해 줬어요. 자, 그럼 이거 마지막 붙임딱지 붙여주면 되겠죠? 중요한 내용을 이어서 전체 내용을 하나로 묶어. 이렇게 하면 글의 내용을 간추리게 됩니다. 중요한 내용을 이어서 전체 내용을 하나로 묶을 때는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 같은 이어주는 말을 사용하면 좋아요. 그럼 우리 150쪽 넘어가서 정리해 봅시다. 글을 간추리는 방법. 첫 번째, 각 문단의 중요한 내용을 찾아 정리한다.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너무 길 때는 묶을 수 있는 낱말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정리한다. 그리고 그렇게 찾은 중요한 내용을 이어서 전체 내용을 하나로 묶는다. 필요하다면 이어주는 말을 사용해서 연결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우리 글을 간추리는 방법을 정리해 봤어요. 한번 민화를 다시 보면서 정리해 봅시다. 우리 아까 민화 글이 있었는데 이 글에서 중요한 내용을 찾았고요. 그런데 중요한 내용 중에 요 3번째 문단에서는 이 내용이 너무 길어서 묶을 수 있는 낱말, 동물, 식물, 상상의 동물이라는 낱말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하나로 자연스럽게 이어주면 이렇게 민화의 글을 간단하게 간추릴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50쪽 8번 민화를 읽고 알게 된 사실을 써봅시다. 여러분들이 알게 된 사실을 간단하게 간추려 써보면 됩니다.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글을 써보세요. 글을 다 쓴 친구들은 영상을 재생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정리했는지 예시도 한번 봐보세요. 자, 모두 간추려 쓰기 잘 했나요? 우리 오늘은 글의 내용을 간추려 쓰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방법을 이용해서 글을 읽고 내용을 잘 간추려 보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